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자입니다. 대한강통신이 금요일장 20% 가까운 급등이 나왔죠.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이 급등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자, 반등 나왔으니까 그나마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지금은 그 판단부터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한강통신을요, 이 3,000원대부터 31,500원 부근까지 끌어올렸었던 이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고점 이후에 주가가 이 최근까지 이 7,000원대까지 밀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전자 공시를 보면 지금 이 서른석 대표야 그리고 ETF 인더스트리의 지분 매각 계획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것만 보고 악재라고 받아들였죠. 자, 얘네들이 진작에 5월 22일자에 이 지분 매각 공시를 내놓으면서 23,100원 부근에서 이 장내 매도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아래 가격에서도 이 매도를 하겠다는 그 내용까지도 함께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 대표까지 파는데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시를 끝까지 보면은요. 지금 이 거래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신규 투자와 그리고 차입금 상환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죠. 제가 이전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요. 그냥 단순히 지금 대표가 지분을 팔았다가 아니라 이 자금의 흐름까지 같이 봐야 되는 공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자, 같은 이 광통신 기업인 현재 이 미국의 마벨 테크놀리 같은 경우도 이 같은 시기에 조정을 받았지만 고점 대비 하락폭은요 거의 한 50%에서 60% 수준이거든요. 반면에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31,500원 부근부터 최근 이 7,000원대까지 거의 3분의 1 이상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밀렸죠. 자, 이 정도 하락은 단순히 업황이나 시장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은 이 부분부터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자,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1,500원 부근까지 몇 배, 자, 거의 한 10배 이상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지금 이 세력들이 왜 이런 하락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다시 이 시세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 그 부분 하나씩 지금부터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단에 이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입니다. 자, 이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댓글에는 뭐라고요? 자, 우리 월요일장 쭉쭉쭉 급등 나오자 시원하게 급등 가자 라는 의미로 이렇게 급등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에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요 대한각통신 주주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뜨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급등이라고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이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같이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급등까지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오랜만에 그래도 시원한 반등이 한번 나와줬죠. 물론 지금까지 빠졌던 하락폭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대한강통신 아직 끝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다시 이 힘을 모으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근거가 바로 요 외국인들의 비중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이 대한강통신의 주포는요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이 금요일 기준으로 이 외국인 비중이 다시 5%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과거에도 여러분들 이 외국인 비중이 이 5%를 넘어가기 시작했던 그 구간에서는 대부분들의 이 주가가 탄력을 받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때 외국인 비중이 1%도 안 되는 그 수준까지 쭉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이 바닥에서 티 안 나게 계속해서 이 물량을 모으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이 7%에서 한 7.5% 이상까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지금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요. 이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이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차트 한번 보자고요. 자, 원래는 조금 더 빠르게 이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기대했었는데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면서 대한강통신도 같이 한 단계 쭉 밀려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올리는 구간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오는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20일, 60일, 120일선이 전부 다 역배열이죠. 자, 그래서 당분간은요, 이 위아래로 흔들면서 시간을 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가 항상 같이 보는 지금 요 볼린저 밴드, 지금 보시면 밴드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력들이 방향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수렴을 시키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발산 구간에서는 이동 평균선이 요렇게 어떻게 되죠? 쭉쭉쭉 늘어나죠. 자, 쭉 벌어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이동평균선이 이제 한 군데로 하나씩 모이고 있죠. 즉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기 위한 그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은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횡보하면서 매집을 마무리하고 힘이 충분히 모이는 순간에 다시 발상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대한강통신 세력들은 뭐라고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당장의 이 주가를요, 일단은 시원하게 올릴 생각은 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있냐? 자, 이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죠. 대한강통신의 이 세력들은 우리기술과 유림로봇 세력들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일정부터 볼게요. 자, 우리기술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자,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1월 중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쭉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강통신은 어떻습니까? 자, 딱 그 시점부터 3월 중순부터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3월 중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시기 자체가 굉장히 졸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상승 과정도 비슷해요. 자, 대한강통신도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약 2달 반 동안 주가를 쭉 끌어올렸고요. 시작 가격도요, 대략적으로 얼마? 자, 한 5,000원, 그죠? 자, 5,000원 부근이었고 최고가는 31,500원. 자, 상승률을 계산하면요, 대략 한 500%에서 600%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시작 가격이 거의 한 5,000원 부근이었고 최고가는 거의 한 32,200원. 얘도 상승률 역시 한 500%에서 600% 수준으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더 나아가서 휴림 로봇을 보시면, 자, 얘 역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5,000원 에서 3만 원은 아니지만 5천 원이 조금은 안 되는 가격에서 출발해서 26,600원까지 올라왔어요.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된 이후에 이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얘 역시 거의 한 600% 안팎입니다. 그리고 일정도 묘하게 이어져요. 휴림 로봇이 고점을 만들었던 요 1월 중순,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그 1월 중순,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이 3월 중순에 엑시트를 하면서 그 엑시트한 그 가격을 언제 3월 중순에 고스란히 대한강통신이 이어받았다 는 거죠. 자, 이 정도면요,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림로봇과 우리기술 그리고 대한강통신 이 세 종목은요, 같은 성격의 세력일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공통점도 분명하죠. 자, 대부분 5,000원 안팎에 출발해가지고 3만 원 안팎까지 쭉 끌어올리고 상승 기간도 약 2달 한 반 정도로 비슷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종목 모두 뭡니까? 요 전환사채 이슈가 있었죠. 여기에 유림로봇은 대주주 매각이 있었고 대한강통신 역시 대주주 매각이 있었죠. 자, 이런 공시 흐름까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력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결국 이들은 특징은 하나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항상 시장에서 가장 강한 이 주도 섹터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음 주도 섹터를 미리 선점하고 있을 가능성을 봐야 돼요. 결국 이 세력들의 패턴은 반복이 됩니다. 자, 그 종목 역시 5,000원 안팎에 시작해서 3만 원 안팎까지 쭉 끌어올리고 2달 반 정도의 상승 사이클을 만들 거고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를 타고 움직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대한강통신만 주구장창 보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이 세력들이 움직일 이 주도 섹터를 먼저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급도 한번 보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대한강통신의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대한강통신 금요일날 어땠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70만 주 넘게 들어왔죠. 그런데 이 흐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얘도 자 90만 주 넘게 들어오면서 비슷한 패턴이 나와줬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술이 제가 계속해서 좀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자, 6월 12일자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138만 주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도 한번 쭉 비중을 들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대한강통신도 마찬가지로 6월 12일자 쭉 보시면 얘도 어떻습니까? 85만 주 투신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도 살짝 비중을 조절하면서 주가를 계속 쭉 늘렸죠. 왜 그랬을까요? 결국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결국엔 이런 차트 주가가 아니라 세력들의 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게. 대한강통신 이렇게 계속 눌려놓고 세력
세력들은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미 또 다른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을 정리한 이후에는 다시 이 대한강통신처럼 크게 끌어올릴 다음 종목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5월 22일째 여러분들 이 대표이사 동생과 그리고 ETF 인더스트리의 지분 매각 공식 기억하시죠? 그때도 제가 이 자료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 답이 다 나오거든요. 자, 밑에 쭉 보시면은 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 이 YKTH 제1차라는 이 법인이 사모전환 선체 형태로 회사에 투자한 내용이 확인되죠. 자, 25년도 요 8월 29일 회사채 형태로 자금이 들어왔고, 자, 올해 26년도 자 이제 8월 29일입니다. 자, 그때는 이제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27년도 이제 8월 29일 이 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앞으로 보면은요, 이 전환 청구권 요 행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게 뭡니까? 사모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결국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이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우리 기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술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환 청구권 행사 추가 상장 계속해서 이 공시가 이어졌고 12월부터 그리고 1월까지 추가 상장이 반복이 되면서 실제로 주가를 쭉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이 대한강통신을 보시면은요, 우리 기술 이 사례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 이 흐름을 이해하면 지금이 대한강통신이 왜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지도 같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3개월 전에 4월 초일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한강통신을 찍으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한강통신이 3,000원대부터 시세를 만들기 시작해서 3만 원 부근까지는 분명히 끌어올릴 거다. 누구랑? 우리 기술처럼 끌어올릴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술처럼 3만 원 부근에서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 당시의 주가가 아마 자, 요 구간 12,000원대였는데 자, 이때도 결국에는 자, 3만 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 투자 경고 뭐 지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 기술을 움직였던 세력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일 거라 설명드렸어요. 단순히 오른다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누구인지, 자, 그리고 어떠한 순서로 움직이고 어디에서 빠져나갈지까지 제가 영상에서 하나씩 싹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제가 3월, 4월, 자, 이때 찍은 영상, 자, 5월 달에 또 찍어드린 거, 자, 이 영상 다 제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단순히 오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설명드렸죠. 4월 25일자에 우리 기술의 이 세력은 누구인가. 그때도 제가 이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자, YKTH 이제 1차 주식회사, 자, 그리고 작년 자, 요 8월 29일이었죠. 자, 요 8월 29일에 자, 요 사모 회사채를 발행했고 유한타 증권을 통해 가지고 이 대한강통신에 자금을 넣었던 곳이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했던 세력들이 이번에는 이제 요 회사채 형태로 들어온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대한강통신 입장에서는요, 전환사채 물량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에서 움직였던 세력들은 전환사채를 활용했고 자, 이후에 회사채 방식으로 자금을 넣으면서 이 구조를 바꿔간 겁니다. 당시 시장 분위기 기억하시나요? RFHIC, 자, 이것도 이 광통신 관련 종목들 굉장히 강했고 미국의 마벨 테크놀로지 흐름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 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결국 가장 시장이 뜨거울 때 미리 들어가서 이 지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를 보면 여러분들 다 나와 있는 게 결국 여러분들 얘네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 신규 투자와 함께 차입금을 상환하겠다고. 제가 이 부분 왜 계속 강조드렸죠? 자, 이 흐름 자체가 우리 기술 세력들이 빠져나갔던 그 과정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술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3월 25일 자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16회차 전환사채를 회사가 다시 사들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각을 했죠. 자,
정확하게 자 요때 자 3월 25일 날 보면 전환사채 보시면 16회차. 그렇죠? 자, 향후 처리 방법 뭡니까? 취득 후 소각을 시킨다. 결국 투자자들은 회수할 돈을 회수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확보한 자금은 또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한 거죠.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주를 볼 때 이 흐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 이 자료를 보내드린 대로 이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요. 실제로 큰 수익을 내셨다는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을 보유하셨던 분들 말이죠. 그런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 기술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이제 대한강통신에서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세를 만들고 또 언제 이 지분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일정까지 자료에 정리해 놨습니다. 결국 손실 중이어도 언제 나와야 하는지만 알면 세력들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우리 기술의 이 세력들의 몸뚱아리, 휴림 로봇을 움직였던 세력과 대한강통신으로 움직였던 그 세력, 제가 계속 같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대략이 3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자금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인데 이들이 지금도 또 하나의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 있고 그 종목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다시 다음 시세를 준비하는 흐름까지 자료에 정리해놨어요. 자료에는요. 대한강통신은 언제 시세 분출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 지분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적어놨습니다. 또 휴림로봇 대한강통신 이후에 이들이 다음 후에 노릴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도 함께 정리해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드렸습니다. 010-8309-5578번으로 간단하게 뭐라고요? 우리 대한강통신의 대한. 자,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구독자분들께만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세력주에서는요,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대응해야 된다. 그 원칙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건 결국에는 대한강통신은요, 단순히 이 광섬유나 그리고 광케이블 이 재료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코스닥이 빠져서 같이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그 영향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볼 거였으면 코스닥이 흔들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신고가를 이 2번이나 만들었던 흐름.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결국 이 종목은요,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 따라가야 하는지, 언제 나와야 하는지, 자, 이 기준이 생깁니다. 지금 이 대한강통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패턴으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지 알게 되면 자, 다음에 제2의 이 대한강통신이 나와도 자,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또 어디서 이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결국 세력주는요.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대응해야 자, 우리는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힘드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이 과정을 통해 하나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우리 기술을 움직였던 세력들이 있었고 실제로 3만 원 부근에서 정리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채무를 상환받는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채무를 정리하고 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결국 이 시세를 마무리했죠. 자,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죠? 제 방송을 봤으니까. 전환사채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시세를 만들면 자, 얼마나 크게 끌어올리는지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요 자료집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갈 때는 매도하지 말라고 했고 나와야 될 때는 반드시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정도 계속해서 좀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도 자,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면서 본인 기준대로 대응하신 분들은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번 기회에 기준을 제대로 잡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다음에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대응하시라는 겁니다. 자료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있는 010-8309-5578번으로 이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요. 대한강통신을 언제 다시 이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남아있는 이 지분은 어느 시점에서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 앞으로 이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도 이후에 새롭게 준비하는 그 종목까지 같이 첨부해놨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ETF 인더스트리의 이 지분 매각 공시만 보고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신규 투자는요.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차익금 상환은 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흐름도 같이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직 모든 부채가 정리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남아있는 일정이 있다는 건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관리할 명분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전체 흐름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자, 어떻게 하셔야겠죠? 영상 하단에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쭉쭉쭉쭉 급등 시원하게 가자 라는 의미로 댓글에 뭐라고요? 급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주주님들, 자, 이 구독 버튼만큼은 꼭 좀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자,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올려드릴 건데, 자,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상의 유튜브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알람이 뜨고, 그래야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이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저 임선생이 끝까지 동행해 드릴 테니까 지금 구간 너무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 M&A 황제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 로봇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이 로봇 테마라에서 다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죠. 진짜로 이 돈 버는 기업, 진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단기간에 2500% 25배나 폭등해서 만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42만원대까지 갔고요. 현재는 93만원 최고가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800조 원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 시장이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 동력 찾기. 자,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항상 하는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 M&A, 자, 밸류 체인을 결국엔 완성하려면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로봇 M&A. 자, 이 흐름 속에서 핵심 기업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인데요. 자, 현재 이 기업 기술력 보시면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글로벌 S급 인재들. 자, 로봇 산업은요, 결국 뭡니까? 사람 싸움입니다. 이 회사 S급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 출신 인물을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 AI 로봇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 AI 기술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연속 흑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보세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미국 공장에 투자할 때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이 생산성은 올리고 인건비는 줄이고, 결국 답은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역시 이 AI와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3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 불과 17,000원대였던 주가가요, 그 이후에 42만 9천원까지 무려 25배 폭등 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를 보세요. 신사업팀까지 만들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로 가겠습니까? 이 대형 M&A입니다. 자, 지금 삼성의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대형 인수합병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이 뭐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삼성도 이 로봇 산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고, 결국 삼성은 이 로봇 밸류 체인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800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M&A로 로봇 밸류 체인을 완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타겟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이 로봇 핵심 부품, 요 감속기와 그리고 이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 기업입니다. 여러분,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이미 이 메이저 수급
수급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하나예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상승.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놓고 이제는 요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요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 이미 선매집 들어와 있습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 이 M&A 재료까지 얹혀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10-8309-5578 이쪽으로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010-8309-5578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자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으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